자, 안녕하십니까. 성시경쇼 미국 대선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 경제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자, 미국 대선 저희가 1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 뭐 개표 중단하라, 뭐 이런 지금 소송을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조금만 첨언을 그럼 하자면은 예. 이게 만약에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과반이 270명이잖아요. 예.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만약에 12월 8일까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면은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예, 연방 하원에서 하는데 지금 선거 결과 나오는 거는 조금 뭐 민주당이 이전만은 못하지만 그 이번에도 이렇게 조금 하원에서 이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트럼프가 되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우편 투표의 문제가 아예 뭐 트럼프 대통령 우편 투표 자체를 싫어했지만 사실 가장 최근에 지적하던 거는 아니 이게 선거 끝난 지 며칠이 지난 것까지 받아주는 주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합주에서 물론 격차가 적어요. 뭐 1%포인트 내외로 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서 우편투표 얘기가 아니라 참관인들이 우리 공화당 참관인들이 뭔가 방해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좀 전제로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선거 한참 전부터 약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러니까 자기 뭐 불복하면 뭐 소송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을 자기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던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미국에서 무슨 뭐 당선인이 부재한 상황 물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혼란은 아니라는 거. 예상됐던 혼란이고 네.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미 증권가나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오늘 자, 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차관, 기재부 차관이 말한 걸 보면은 미국 대선 리스크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다.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도 이 이제 미국 대선의 이 경합주의 개표 동향에 따라서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등 과거 미국 대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현재 지금 12시 좀 지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졌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론 바이든 후보도 지금 뭐 최종 끝까지 개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때 가서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볼 땐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한번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거시적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탄소 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환경 쪽이 뜰 거다.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 네. 수소차? 네. 자, 바이든 후보가 사실 트럼프 후보랑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기후변화 쪽이에요. 아까 우리 김성우 기자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뭐 그린 관련 인프라 투자를 많이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주식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는 이머징 자산이라고 하죠. 우리 증권가에서 신흥국들 이런 선호,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왜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무역 질서를 좀 흔들었죠. 기존의 자유무역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봉쇄하고 이런 정책을 펴왔다면은 바이든은 다시 옛날의 미국으로 자유무역 체제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머징 마켓들 우리나라도 포함이죠. 뭐 신흥국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물론 당장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조금 완화될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바이든 후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한 거고, 자,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좀 약화가 되면은 달러화가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좀 총평하세요, 경제적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 같은 게 분명하게 달라질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마치 뭐 상전벽해 수준으로 엄청 이렇게 확 바뀌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그렇죠. 에너지랑 모빌리티, 에너지 아니면은 뭐 그런 친환경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그런 주들이 많이 경합을 눈길을 끌 것 같고 최근에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많이 좀 글로벌리하게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 경쟁 사업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현대차가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량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우를 갖고 있고 실제로 또 바이든 같은 경우가 수소전기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소차는 현대차가 1등이거든요. 예. 도요타보다 잘 만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 관계자들은. 예. 수소차를 일단 완성차, 양산차로 만드는 회사 자체가 맞습니다. 지금 없어요. 토요타랑 혼다랑 우리나라 그렇죠. 현대차 정도밖에. 혼다 맞나요? 닛산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한번 찾아보시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런 현대 같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어느 정도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김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뭐 지금 거시경제적인거나 주식시장이나 이미 반영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가 이미 어느 정도 불확실성 같은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에 동의를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연 미국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이제 분석한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리서치 센터 증권사에서. 정부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화당 그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나 뭐 그런 다른 공화당 대통령일 때, 그럴 때가 다른 민주당 대통령일 때보다 국내 코스피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만 국한에서는 한국 국한에서는 공화당일 때가 더 좋았다. 주가가 더 많이 좀 올랐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뭐 바이든이 된다면 뭐 상대적으로는 좀 주식시장에 좀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뭐 생각이 전문가들마다도 좀 전망이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자유무역이 조금 돌아가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김재현 기자 분석했을 때는 공화당 정부일 때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미국도 사상 최고치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사상 최고치를 거의 하고 있죠. 가고 막 그러니까 그쵸.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죠. 주식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요. 자, 업종별로는 우리 아까 김성 기자가 좀 친환경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정 기자가 볼 때는 또 좀 뭐 업종의 어떤 그 전망이랄까요? 어떤 업종이 좀 뜨고 어떤 업종이 좀 질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래 이제 추석 특집 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때 트럼프 수혜주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인프라도 얘기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아주 큰 IT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존, 아마존 막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바이든은 완전 정말 규제를 더 세게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덜 규제하는 입장이니까 IT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까지도 그때 실제로 그렇죠. 추석 특집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바이든으로 거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보다는 일단 바이든 관련해서 좀 이렇게 김성우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유력해진 상황인데 이런 팡이라고 하는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김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업종별로 봤을 때. 업종별로 봤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전에 저희 추석 때인가요? 추석 특집으로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IT 기업들에 대해서 그 조금 유니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뭐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좀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좀 IT에 대해서 조금 많이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뭐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측면이 있지만 걔 되게 뭐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 크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여기를 규제하겠다 이런 모션 같은 걸 되게 많이 취해왔어요. 트위터가 이제 하도 자기 그렇죠. 트윗을 차단을 하니까 어제 오늘도 엄청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IT 쪽도 좀 바이든이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된다라는 건 이제 진보 정부고 미국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세금을 좀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 자, 저희가 좀 우리나라의 영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 문제도 걸려 있고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다. 우리나라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문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남북 문제. 예. 글쎄요, 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통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트러졌던 동맹을 그렇죠. 다시 조금 뭐 굳건하게 하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동맹이 사실 약간 균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힘들게 한다 동맹을 뭐 이런 게 EU랑도 갈등이 좀 많이 빚었고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면은 다시 공고화될 수 있는 측면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만 봤을 때 김정은과의 관계는 트럼프가 좀 뭐 탑다운 방식으로 대형 이벤트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기본적인 어떤 동맹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갖고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한 13% 올려줘서 한 1조 한 1,300억 원 정도 주겠다라고 그랬고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더 올려야지. 50% 올려라. 해가지고 한 1조 5천억 원, 한 5천 6천억 원 정도 방위 분담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게 뭐 두 개 차이하면 한 4천억 원에서 한 5천억 원 정도 되죠. 한 4,300억, 500억 되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간이니까. 그렇죠. 그거 다 국방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바이든이 되면은 뭐 국방비 어떻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쓰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올해 좀 예산 삭감된 걸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사들 숙소를 고쳐주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1조가 그게 좀 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비에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 좀 더 계산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실 지난번 추석 특집 때도 우리 김지연 기자가 달러와 뭐 원화, 위안화, 엔화 뭐 이런 거 좀 분석을 해줬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때 말씀드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뭐 달러나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약세 흐름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그 현재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일단 보는 게 지금 증권사 거기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지금 당장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이 무역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와 더불어 달러 가치가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평가 손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거에 있어서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냐가 되냐가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중 갈등은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지속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여전히 고려할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김성우 기자 혹시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던? 일단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아까 전에 찾아본 내용인데 이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일단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 미국이 자본들이죠.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대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서 좀 통계 찾아놓은 거 보면은 01년도에는 뭐 44.3% 역성장했고
그다음에 05년도에도 34% 빠졌고 09년도에도 50% 빠졌어요. 이렇게 막 그 미국 자본이 이렇게 빠진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악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대미 수출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드나 봐요. 그 대선 다음에는. 예. 왜냐하면은 뭐 정확하게 이유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기대감이 있죠. 내부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쵸, 네.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물론 바이든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줄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런 적자 구조에 대해서 크게 뭐 급변하게 개혁적으로 맞아요. 트럼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김지현 기자는 뭐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더 더 볼 수 있는 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물론 앞서 이제 이미 시장에 다 먼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오르고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이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바이든 우세 속에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다소 작긴 하지만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 상승했어요. 그런 마감을 했는데 주된 분석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이 됐다는 문제보다 지금 상원 투표도 같이 된다. 상원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먹었거든요. 상하원 투표가 같이 대선이랑 진행이 됐는데 상원은 역시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이든이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빅테크, IT 큰 기업들을 막 엄청 규제를 설령하고 그리고 또 뭐 법인세를 엄청 때려 박으려고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하원, 그다음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법인세 막 올려 이런 거를 막 통과시켜 줄 리도 없고 기업 IT 빅테크 규제해 막 이런 걸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겠죠. 공화당이 우세니까. 그래서 상원이 공화당이 되면서 그런 약간 좀 기업한테 안 좋은 법안이 차단될 여지가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좀 안도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상하원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만 보면은 전 정말 정말 천만다행인 게 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된다고 할 때 당시 대선 때 이제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 점심 먹고 있다가 거의 폭격 맞은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1950대까지 떨어졌어요. 막 2000대 있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1950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시장에서 충격만 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증권사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영업점에 난리가 났대요.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업 지점이 연락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었죠. 당시만 해도 정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뭐 트럼프가 예상치 못하게 당선될 듯 하다가 갑자기 바이든이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안정된 게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좀 더 재밌는 게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11월 4일 어제만 해도 트럼프가 될 줄 알았나 봐요. 오전에.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이 태양광 업체, 친환경 업체죠. 거기는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친환경은 완전히 안 좋다는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제 장마감 3시인데 오후 3시였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트럼프가 될 것처럼 이번에도 여론조사랑 다르게 뒤집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8%가 급락했었어요. 8% 떨어지고 풍력발전업체인 CS 윈드 9% 떨어지고 두산 퓨어셀이 이제 연료전지 관련주인데 거의도 3% 급락하고 근데 갑자기 바이든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흐름이 약간. 그렇죠. 어제 저녁 밤부터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냐. 하나솔루션 어제 8% 떨어진 거 다시 8% 상승하고 있고요. 벌써? 시작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상승하고 있고 CS 윈드 다시 9% 오르고 있고요. 떨어졌던 것만큼 다시 오르고 있고요. 친환경이 가장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네요.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남북관계랑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싸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둘이서 약간 절친 느낌으로. 근데 그러니까 서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뭐 갈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항상 뭐 편지나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과 있어요. 가장 크고 재밌는 이벤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떨어져 나갈 것처럼 되니까 남북 경협주라고 불리는 인디에프, 아난티, 좋은 사람들, 신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요.
그 종목들이 갑자기 9% 8%씩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경협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예, 그런 상황. 근데 이게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왜 남북에 이렇게 또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공화당 정부 옛날 부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무서웠잖아요. 악의 축으로 막 북한 규정하면서 제재도 좀 강화를 하고 왜 이게 민주당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안 좋을 거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나요? 물론 이제 공화당 트럼프기 때문에 공화당일 때 지금 좋았다. 뭐 꼭 좋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든지 풀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 이제 트럼프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정치 스타일, 외교 스타일이었기 때문인데 민주당 정부가 들었을 때는 왜 안 좋은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전략적인 민주당 정부의 뭐 그 대북 정책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전망을?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직접 다이렉트로 컨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은 직접 컨택을 안 했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주선 같은 걸 많이 하셨죠. 뭐 특히 뭐 문제가 됐던 뭐 베트남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가셨다가 탕치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랬던 거 하노이에 갔지 않았죠? 하노이는 갔지 않았나요? 그 전에 주선을 하셨구나.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직접 컨택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그 자리에서 한국의 영향도 좀 커지는데 만약에 전통적인 그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북한, 한국 말고도 일본도 있고 뭐 그걸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해관계가 되게 또 첨예합니다. 보면은 뭐 그 일본에서는 그 북한에서 그 일본인들 납치해가는 문제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은 좀 북한에 대해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통일의 대상 뭐 동포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 가장 큰 게 조금 일본이 아닌가. 또 민주당이 일본이랑 조금 가깝다 보니까 지금 말한 맥락과 연결되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트럼프가 어쨌든 김정은이랑 안 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좀 잘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오면 또 바이든의 프로세스 절차는 트럼프랑 또 달리 갈 건데 그러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절차적으로도 약간 트럼프적으로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니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이 항상 엇갈려 왔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보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은 미국은 공화당 정부.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죠. 보수 정부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미국은 민주당 정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같이 가고 있고 이게 항상 엇갈려 와서 뭐 안타깝다. 오히려 이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너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 하면은 같이 민주당 정부예요. 이건 또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특히 경제적인 어떤 물론 남북 관계 같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결국은 다 이제 경제적인 왜냐면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자체가 수출 국가고요. 미국과 중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 일본도 물론 가장 중요하죠. 미국, 중국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래놓고 트럼프가 되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저희가 이제 이 선거 개표 현황을 직접 다 눈으로 들여다보고 수치를 보고 이게 뒤집히겠구나 안 뒤집히겠구나 뭐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걸 확률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송도 대법원에 간다고 하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인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현 기자 지금도 켜놓고 있잖아요. 뭘 켜놓고 있어요? 대선 아니에요?
대선을 켜나요? 페이지 예 아니요? 아니 그거야. 선거 개표 지금 지금 그 페이지야 이제 열어놓고는 있죠. 예. 아니 김성우 기자도 예. 펴있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펴있는 거. 다른 페이지를 저는 열어놨어요? 지금 타이머 켜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미국 대선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어떤 금융 경제 전망을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됐으면은 좀 더 저희가 자신 있게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바이든 후보 당선을 가정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확정이 좀 안 돼서 세세하게 또 짚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현재 시장은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도 바이든 후보의 어떤 당선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하나 솔루션이었나요? 네네네. 거기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2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유익한 정보 쉽게 경제 이야기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